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에이준 조은서입니다. 랍다 컴퍼니의 김인석입니다.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. 네. 어제 제가 기사를 접하고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. 어제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. 시행을 준비 중이었던 더 팰리스 732 부지가 매각이 됐다는 소식이 기사화가 됐습니다. 팰리스 732 어떤 현장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. 강남 반포에 위치한 쉐라톤 팔레스 호텔. 40년 동안 강남의 최고 부지의 최고의 호텔로 군림을 하던 그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가 2020년도에 버랜드라고 하는 시행사에 매각이 되면서 2021년도에 철거를 시작을 했고 이제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던 그런 부지입니다.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현장입니다. 지상 35층에 대지 면적도 2,700평이 됐고 분양을 시작했던 하이퍼엔드 주택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현장이었습니다.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전체 다 봤을 때는 기대를 많이 했던 현장인데 안타깝게도 매각이 됐다는 소식이 좀 알려졌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김 대표도 어제 고객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으셨잖아요. 네네. 저희는 먼저 분위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매각으로 갈지는 사실 예상도 못했고 고객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큰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2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5월 말에 분양이 시작이 됐고 6월 달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욕도 먹고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. 이 현장 자체가 순탄하게 가다가 본 PF 전환에 실패를 자꾸 하게 되면서 브릿지룸 연장이 4회에 걸쳐서 연장이 되다가 지난 9월에 기한이 상실이 되면서 본 PF 전환에 실패를 하고 계속 시간을 끌던 와중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가 붙었다 아니면 뭐 다른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던 와중에 최종적으로 어저께 결론이 나게 된 거죠. 결국은 스타로드 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어제 기사를 보시면 사실 이게 사업의 연속성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그렇게 보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이성이 있는 하이퍼엔드가 들어서는 걸 원하고 그렇죠. 사업이 성공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던 현장인데 이런 트로피 아파트가 상징적인 건물로서 자리매김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을 하신 고객님 입장에서 오히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결론은 어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환불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시행사 쪽에서 더 이상 팰리스 13의 사업 진행은 어렵다. 이렇게 계약자분들한테는 통보를 한 상황이고 기사와는 좀 다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루메르디안 호텔이라든지 라마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호텔과 레지던스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아예 새로운 모습의 하이퍼엔드의 주택을 준비할지는 실제 매매 계약이 내년 2월로 알고 있어요.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 방향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 더 팰리스 73은 사업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. 저희가 부동산 업계에 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고객님들만 피해를 본 상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처음에 이 더랜드라는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할 때 3,500억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. 스타로드 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격을 보면 5,500억 2천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거기에 부채가 한 4천억 정도 되는 부채가 있었고 그 부채를 탕감을 한다고 해도 1,500억 정도가 남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저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었겠죠. 비용들을 해소를 해도 뭐 고객님 말씀들로는 4,500억 정도는 충분히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. 긴 시간 동안 청약을 하시고 시행사를 믿고 기다려왔던 고객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트로피 아파트에서 주는 상징성과 팰리스 73에서 내걸었던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. 통화를 했었던 계약자분 중에 한 분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이 더 팰리스 73의 중도금 자서 1일차가 바로 이번 달 14일이었거든요. 맞습니다. 최대한 기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한 모양새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.
그 부분이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. 저희는 시행사도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약하신 고객님들도 좋은 집에 입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인데 양쪽 다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고객님들만 좀 더 피해가 큰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든 이 부분을 빨리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전달을 해드리고 더 팰리스 73뿐만 아니라 아직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청담동에 들어서게 될 루시아 더 테라스도 최근에 부지가 매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. 수직습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더 테라스가 원래는 들어서기로 했던 그 공간에 조금 계속 부진하면서 공매까지 나왔던 현상이었어요. 공매로 나왔던 걸 대주단에서 공매로 나와봤자 이익을 얻기 힘들다. 그래서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자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었죠. 그렇죠. 사업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평당 3억에 매입을 했어요. 이 부분 또한 시행사 입장에서는 매입을 했을 때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익을 보려면 평당 2억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주단의 입장이었는데 평당 3억에 사게 됐으니 오히려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.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의 하이퍼엔드 주택들이 잘 진행되는 곳과 어려운 현장들이 좀 나뉩니다. 저희가 어느 현장이라고 언급을 해드리긴 조금 이제 힘듭니다. 시행사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크게 잡아 한 3군데가 지연이 되고 있는 현장들이 또 있습니다. 이 현장들 또한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좀 걱정스럽습니다. 더 팰리스 73과 루시아 더 테라스가 지금 매각이 된 상태에서 타 현장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. 지금. 맞아요. 계약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다른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초기에 브릿지론을 받았을 때 그 계약률과 브릿지론이 연기를 하면서 원하는 계약률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오는 만기 연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행이 좀 실패가 됐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분양 가격은 높긴 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하이퍼엔드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맞아요. 지금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향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이엔드 주택들의 수요는 확실히 는 건 사실입니다. 다른 수단으로서의 많은 자산의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잘 아시면서 하이엔드 주택으로 많은 관심과 수요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거든요. 그 부분들이 어디로 흡수가 될지 팰리스 73만 봐도 이제 계약자들이 꽤 있으셨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뭐 그냥 지켜보겠다 이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. 또 그런 트로피성 아파트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거든요. 그래서 다른 쪽으로의 눈을 좀 돌리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.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.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에테르노 압구정, 라브르 27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 상지 에스칼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팰리스 73이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으로 나뉩니다. 이제 오피스텔 계약자와 주택 계약자는 나눠질 거예요. 근데 라브르 27과 에테르노는 일단 오피스텔 호실이 없어요. 유일하게 상지, 카일럼, 에스칼라만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일반 주택을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. 그렇다고 구주택, 뭐 나인원 한남이나 서울 아크로포레스트를 다시 매입하시기에는 가격 상승폭도 워낙 컸고 이미 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트로피 아파트가 될 신규 현장들을 찾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에테르노 압구정 라브르 27이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그럼 그 두 현장의 앞으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? 일단 라브르 27과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면도 비슷합니다. 트로피성 아파트라는 거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.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는 완벽한 트로피성 아파트가 될 여지가 충분한 입지예요. 그런데 라브르 27은 전편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그런 트로피성 아파트에서 좀 빠져있는 입지에 있습니다. 이면도로 쪽에 있기도 하고 조금 조용한 곳에 있죠. 그래서 상징적인 건물이 될 만한 건 충분하지만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거든요.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
메리트와 삼성동 개발 호재 안에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에서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모자란 공급에 네. 많은 수요가 또 몰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하이퍼엔드 주택들은 어느 정도 계약률 이상이 되면 점점 분양 가격들을 올립니다. 네.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미 두 현장 모두 다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거예요. 이 계약률만 따진다고 하면.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은 손익분기점이 넘긴 시점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그렇게 되면 수요는 몰릴 것이고 라브리츠과 에테르나 고종은 이걸 관망을 하면서 가격대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되는 부분이에요. 테르노 압구정과 라브리칠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과 압구정에 네.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잠깐 말씀을 하셨던 상지 이카일로 에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 현장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 언주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네. 유일하게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현장인데 여기 자체도 트로피성 아파트가 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. 그렇죠. 상시건설이 이제 시공뿐만 아니라 시행을 직접 하고 있고 제가 저희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현장이 될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. 좀 더 신규 사업지고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더 수요층을 흡수하지 않을까. 기존의 상지 브랜드도 평판이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어제 펠리시삼 이제 매각됐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좀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